안녕하세요, 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일어나서. 아, 네, 네. 아닙니다. 네, 네네. 그, 제가 블로그 전달 주신 거 제가 어제 보려고 했는데, 오늘 네, 수업 끝나자마자 보고 바로 피드백 드릴게요. 아, 네, 오늘은 그냥 수업 이제 와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어제 18장 MVC부터 네. 책 읽어 오셨죠? 요거 두 개 해오셨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그 네. V8 엔진은 잠깐 봤었는데, 네네. 저건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와가지고, 네, 맞아요. 이거는 좀, 되게 제가 쉽게 말했지만, 그게 쉬운 내용이 아니어서, 네, 특징이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다니엘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그냥 지금 같이 잠깐 쳐볼까요? 자, V8 엔진의 특징, 구조. 그 저희 JVM 했을 때랑 비슷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JVM 아, 했을 때 우리 막 GCD 있고 클래스 로더가 있고 이스커션 엔진이 있고 런타임 에어리어가 있었잖아요. 네, 어, 여기서부터 이제 C++로 작성되었고 에크마 스크립트 기준으로 이 에크마 스크립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업셈블리는 아실 것 같아요. 그 기계어죠. 네, 네. 네, 이 사람은 그냥 동작 원리를 요런 구조 있잖아요. 요 구조. 우리가 네, 그 클래스 로더에서 그 실제 GT 컴파일러가 실행을 해서 실행돼 가지고 컴퓨터가 읽게끔 만들어주고 컴퓨터가 읽어서 실제 메모리에 올리고 그 프로세스 있잖아요. 네, 똑같거든요. 이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가 파서를 통해서 신텍스 트리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인터프리터가 사실은 우리 GT 컴파일러랑 똑같은 역할이에요. 여기선 네, 인터프리터가 컴파일러를 하기도 하고 바이트 코드로 만들기도 하고 여기 지금 뭔가 좀 생략됐네요. 이 V8 엔진이 실행되는 곳은 없네요. 아직. 네. 여기 있네요. 네. 아, 요런 내용을 뭐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웹 개발자기도 하지만 우리는 백엔드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 자바스크립트를 알면 좋죠. 그렇지만 그냥 딱 JVM 했던 느낌대로만 정리하셔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 네. 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 이거는 사실 필수는 아닌데 뭔가 웹을 처음 하셨다고 하시길래 이 V8 엔진이란 게 좀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얘는 스크립트 언어고 우리 자바는 정적 컴파일러 언어예요. 정확히 말하면 네, 그 차이가 다릅니다. 실시간으로 컴파일 해가지고 바로 눈에 보여주냐 아니면 모든 코드를 다 개발해 놓고서 한 번에 컴파일러한테 야 나 이거 개발했으니까 너 컴퓨터가 읽게끔 다 해석해줘 해가지고 한 번에 실행시키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 차이 때문에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는 멀티스레드지만 얘는 단일 스레드거든요. 제가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말씀드리면 이제 숙제의 의미가 없어서. 아, 네, 네네. 하여튼 어떤 숙제인지 아시겠죠? 아, 네, 네네.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다시 미룰 게 있습니다, 그럼. 그럼 요 네, 1장이랑 요거 MVC, 1장 읽어 오신 거죠? 투비 스프링. 아, 네, 네. 아이고, 제가 어제 저번에 급하게 끝냈나 보네. 토비 스프링이나 쓰지도 않았는데요. 네, 그럼 18장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우선 MVC 패턴, 그, 웹을 처리하는 패턴이에요. 웹의 요청을 처리하는 패턴. 네. 네. 근데 이제 구조가 있죠? 그 뭐라 그러죠? 어, 모델 뷰 맞아요. 컨트롤러. 이제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히 조구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이제 MVC가 어떤 의미인지랑 이제 그렇게 처리하는 이유랑 장점도 말씀해 주세요. 글로 말씀해 아, 주시고 말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네. 모델,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DAO 클래스를 담당, 담당하고, 그리고 뷰는 사용자에게 웹 브라우저에 출력을 해주며, 사용자의 요청을, 어, 보, 사용자가 요청을 보낼 수 있게, 네. 그, 인풋, 인풋, 그냥 폼 태그 등을 통해 응답 제어라고 해야 되나? 맞죠. 제어 맞죠. 네. 아, 네. 그리고 컨트롤러. 이거는 일단은 JSP 기준이고,
보통은 컨트롤러면 서블릿, 그리고 사용자의 요청을 받은 것들을 컨트롤러에서 받아 모델로 그 해당 요청에 알맞는 그 모델에 넘기고 모델에서 바다와 요청에 알맞는 뷰를 보여주는 제어 역할? 네. 음, 네, 이렇게인 것 같아요. 네. 여기 M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조금만 더 부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모델이 어떤 역할인가요? 이 DAU 클래스가 무엇인가요? 어, DAO 클래스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가 자원을 그 DB 서블릿에서 DB 자원에 허용하게 해주는 커넥션 스테이트먼트 등 그리고 쿼리 등을 담당하는 클래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모델은 그 컨트롤러의 뭐 역할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그 네. 파라미터 같은 거에 관심이 없고 네. 그냥 그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사항에 맞는 그 모델이 실행을 하는 것이 목표인 걸로 네. 봤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셨고, 혹시 그 MVC 모델 이전에 외부를 어떻게 네. 처리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책이 아마 간략하게 나올 거예요. V1 모델인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혹시 책에서 어, 보셨나요? MVC 모델 이전 모델. 잘 모르겠어요. 아, 모델 1이라고 하면은 그냥 맞아요. 네. JSP로 바로 넘겼다가 맞아요. 거기에서 한 번에 다 처리한다고. 네, 이 모델 1이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 게 아니라 네, 모델에서도 모델에서 뷰를 보여준 뷰 플러스 아까 말씀해 주신 DAO 요걸 합쳐서 개발했었거든요. 예전에는. 네. 혹시 이렇게 개발했을 때 V1 모델 1에서는 단점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단점. 음, 사실 요 단점이 네. 이 MVC 모델을 이렇게 처리함으로써의 장점이거든요. 어, 그 의존성을 제외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에만 음, 집중할 수 있게 해가지고 유지 보수 그리고 확장성이 네, 용이하다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면접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냐. SRP 원칙을 지킬 수 없어서 객체 제한 원칙 중에서 이제 OCP 패턴을 어, 지키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제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면접에서. 네. 그리고 각각의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좀만 더 다시 복습해 볼게요. DAO 객체에서 DB 자원에서 허용하게 해주는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DB와 연동을 할 텐데 통신을 할 텐데 컨트롤러 파라미터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관심이 없다는 말을 굳이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컨트롤러에서 넘어온 요청 값을 가지고 네. 그쵸 컨트롤러에 요청이 들어오면 예, 정확합니다. 뷰는 사용자에게 브라우저를 출력해주기 위해서 폼 태그들을 통해서 응답을 한다. JSP에서는 폼 태그를 이용하나 보네요. 이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스프링 이거는 그냥 예시입니다. 그에서는 네. 뷰 리졸버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객체가 담당합니다. 뷰 리졸버 롤버 맞나? 리졸버 잠시만요. 리졸버 뷰 리졸버 네, 뷰 리졸버 RES 맞네요. 네. 뷰 네. 리졸버가 이제 어떤 뷰 객체한테 프론트를 보여줄 건지 얘가 그 파라미터 패턴을 보고 전달해 주거든요. 네. 요거는 그냥 예습입니다. 네.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요청을 받은 것을 컨트롤러에서 받아서 모델에 넘기고 이 컨트롤러가 혹시 왜 필요한지 조금만 더 부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필요성. 얘가 없다면 그냥 필요성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이게 보니까 네. 동작을 말씀해 주신 거고 그래서 왜 필요한데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싶긴 하네요. 네. 일단은 세 가지로 나눈 이유가 각각의 책임만을 분리시켜 수정 시에 유지보수 원활함, 그리고 확장하기 용이함 등의 음,
등을 어, 어, 등을 위해 나눴는데 컨트롤러가 그 중앙 제어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네, 네. 그러니까 그 음, 모델이랑 뷰에게 어떤 역할을 시킬지 하는 음, 그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기, 프론트, 그 다음에 실제 객체에 따른 DB 통신, 요 세 가지를 분기시켰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단계로서는. 얘를 좀 더 이제 심화시킬 거예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스프링 MVC라고 또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소비 스프링에서 한 번 더 복습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요 정도 말씀하신 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걸 잘 말씀하셨어 아까 전에. 요 네. 부분이 제일 딱 그거거든요. 이걸 물어본 이유가 이 객체 지향 원칙과 특징에 이 MVC 패턴이 녹아 있는 거를 한 번 더 물어본 거였어요. 사실은 요게. 네. 네.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질문 그때그때 모델 네. 질문이죠? 네, 질문. 그 모델 1 같은 경우에 그 뷰랑 디오 클래스를 합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근데 잠시만요. 그 합친 건지는 정확하게 저도 지금 좀 모델 1을 하도 안 써가지고 이게 모델 네. 1을 잠깐만 볼게요. 정의를. 모델 JSP 모델 1. 모델 1은 뷰와 컨트롤러 합친 거네요. DA로 아, 합친 게 아니라 뷰와 컨트롤러. 네. 모델 2는 아마 모델 2가 저도 이건 안 써가지고 사실은 그치만 책에 나오고 이걸 사실은 이 MVC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으로 물어보는 거지. 이거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네. 얘는 컨트롤러 뷰 모델 얘는 MVC네요. 모델 2가 MVC네요. 모델 1이 뷰랑 컨트롤러 합친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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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질문 다시 이어서 네, 해주실래요? 네. 그 MVVC랑 네. MVVM이랑 MVC가 지금 많이 쓰는 패턴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모델 1에서 뷰랑 모델이라고 하시길래 네. 그래서 그 모델 1이랑 MVVM이랑 차이가 어떤 건지 아,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네네. 이 MVVM 맞나요? MVVM. 네, 네. 그 뷰랑 모델 네네. 합쳐가지고 한다고 얘는 봤는데. 뷰가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이게 뷰가 왜 필요하냐면, 어, 제가 알기로 이 MVVM이 나온 이유는 그 JPA 통해서 이 뷰라는 게 사실은 사용자 뷰가 있고 우리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 뷰가 한 번 더 있어요. 왜냐하면 아, 원래 기존 MVC에서는 사실 뷰가 한 번만 있는 이유는 DB가 알아서 한 번 더 랩핑해 준 상태에서 우리가 그 DAO 객체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보여주는데 근데 JPA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우리 JPA 엔티티 프라이 잠시만 JPA 퍼시스턴트 레이어라는 녀석이 있거든요. JPA 이거는 아직 모르셔도 돼요. 네, JPA에 처리해주는 객체가 퍼시스턴트 레이어가 있는데 걔가 랩핑을 할 때 실제 자기만의 엔티티 클래스만의 뷰가 한 번 더 필요해요. 네, 그래서 V가 한 번 더 있는 거거든요. 요거 같이 볼까요? 요거의 특징에 대해서 보시면 자, 여기는 지금 추상화돼서 나와 있는데 이 그러니까 뷰를 보여주기 전에 한 번 더 뷰를 만든다. 이게 왜 필요한 나온 배경은 이렇게 기존의 그냥 패턴은 바로 DB를 연결하는 거지만 DB를 연결하지 않고 DB를 처리해주는 프레임워크를 연결할 때 뷰가 한 번 더 필요하다. 이 내용이 지금 이 블로그에는 없네요. 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프론트 구조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우리 MVC는 사실은 백단 구조로 개발한 거고요.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자기들만의 또 랩핑된 있고 한 번 더 이렇게 분기 처리하면 좋거든요. 왜냐면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패턴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DB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프론트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뷰를 한 번 더 계층 구조로 나누면 재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으로선. 네, 네. 요거는 이제 처리 방식이랑 특징을 말씀해 주신 거고 진짜 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배경은 없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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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질문 더 없으신가요? 네.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요 구조가 왜 필요한지는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 요거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질문은 MVVM이랑 영어 한번 바꿔줄 수 있을까요? 영어가 아, 역시 안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MVVM이랑 vs 아까 뭐였죠? 모델 모델 1, 원이랑 차이. 네. 네. 차이는 어, 아, 이게 모델 1 그, 같은 네. 경우에는 SRP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아, 궁금했던 게 이게 그 맨 처음에 뷰랑 모델이라고 하셔가지고 아, 이것도 MVVM 잠깐 봤었을 때 뷰랑 모델을 합친 개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그러면 뭐 이걸 제가 잘못 말씀드려가지고 헷갈리셨나 보네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DB 어, 고전 방식이라 해야 되나? 정통 방식의 DB가 아니라 DB 통신이 JPA 같은 DB 처리 프레임워크를 통신할 때 또는 또는 프론트 개발자 중심의 재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델이 MVVM1이고 모델 네. 1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은 얘는 그거예요. 우리가 C++ 짜기 전에 C 언어에서는 약간 중앙 집중형 관리 코드처럼 보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사용이고 뭐고 그냥 한 곳에서 다 처리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네. 또 한 곳에서 처리한다고의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장점도 있어요, 사실은. 네. 한 중앙 집중형 관리 코드라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이게 클래스를 다 쪼개놓으면 나중에는 오히려 야, 왜 이것까지 쪼개놨어 해가지고 이 클래스를 또 다시 합치는 행위도 있거든요. 네. 아직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당연히 객체 지향적으로 짜는 게 100% 맞지만 그치만 객체 지향으로 오버 엔지니어링으로 해서 좀 과하게 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요구사항과 난이도에 따라서 이 네. 요구사항이 너무 간단한 그냥 계산기 코드인데 그거를 계산 한번 할 때마다 뭐 연산자를 다 클래스로 나눠 놓으면 야, 더 이상 확장할 필요가 없는데 왜 확장되게 만들어놨어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모델 1 같은 경우 옛날에는 오히려 웹이 21세기 말고 20세기만 해도 되게 단순한 그냥 링크만 타면 되는 개발 요구 수사 사항이었다면 22세기가 아니죠. 21세기부터는 빅데이터 나오고 막 구글 AI 나오고 뭐 알파고 나오면서 이제 요구 사항이 엄청 복잡해졌어요. 막 이거 분석해가지고 이거 몇 점인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알려줘. 이렇게 막 한 번에 요청이 막 세 개씩 와요. 그러다 보니까 MVC가 나눠져야만 클래스에 맞게끔 요구사항에 맞게끔 추가 요구사항이 왔을 때 그 클래스에서만 변동되게끔 해야 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모델 1이라는 거는 20세기에는 맞는 20세기까지 괜찮았지만 21세기에는 맞지 않은 데이터 구조가 된 거죠. 처리하는 아키텍처가 된 거죠. 혹시 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조금은 네. 이해된 것 네. 같아요. 모델 1이 나빴던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시기인 만큼 이게 IT 기술이 계속 발달됨에 따라서 그 처리하는 아키텍처가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었을 것 같고 필터를 또 말씀해 주세요. 필터는 일단은 그 나는 장소가 클라이언트 사이 그리고 웹 컨테이너 근데 여기 앞에 웹 컨테이너 제일 앞에 필터가 있는 구조고 네, 그 사전적 의미처럼 정제를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인터셉트 같이 그 처음에 요청 혹은 응답을 필터의 조건에 맞는다면 해당 필터를 실행한다. 이런 게 있던 것 같고, 용도 같은 경우에서는 그 로그인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어서 누구는 2차 비밀번호를 하고 누구는 OTP를 설정하고 누구는 2차 비밀번호 OTP를 할 텐데 이런 것들을 필터해서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네, 네. 그 계속 말씀. 공통된 네, 기능의 역할을
필터에서 실행해준다? 딱 이렇게만 봤던 것 같아요. 인터셉터가 나왔는데 네. 인터셉트에서는 처음 요청 혹은 필터의 조건을 만든다면 그 다음에 2차로 실행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죠? 필터에서 한번 걸러주고 그 다음에 인터셉트에서 거른다. 어, 맞나요? 여기 좀 필, 네. 네. 그 필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인터셉트라고 봐가지고, 음, 이 부분이 살짝 잘못됐는데 인터셉터랑 필터는 다른 객체거든요. 아, 네. 얘는 아직 스프링을 아직 안 배우셨지만 스프링 외부에 있는 게 필터고 스프링 내부에 있는 게 인터셉터입니다. 아, 이 내부 외부가 무슨 말이냐면 좀 아직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드려서 조금 더 부가 설명드릴게요. 네. 아이고, 이렇게 하면 나오네요. 영어 한번 바꿔줄 수 있을까요? 아, 나오네요. 네. 스프링 여기 있네요. 있다. 이게 인터셉터가 여기 그림 보이시죠? 네. 잠시만요. 그림이 이게 이걸 왼쪽으로 못 하나 보네요. 노션은 다 되는데. 아무튼 그림을 보시면 필터는 스프링 영역 외부에 있고 인터셉터는 내부에 있습니다. 이 내부 외부라는 건 이 스프링 패키지 안에서 제공해주는 객체로 처리하냐, 스프링이 아닌 그냥 필터. 어, 얘는 패키지명은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하여튼 스프링은 아니에요. 프레임워크가 제공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 그 차이가 우선 첫 번째 차이. 두 번째 차이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얘는 정제를 하고 얘도 정제를 하지만 정제하는 방식이 달라요. 얘는 리퀘스트 객체 자체를 정제하고 네. 인터셉터는 이 필터에서 그래서 걸러진 객체 가지고 실제 스프링이 처리를 할 텐데 스프링이 처리할 때 인터셉터가 어, 그 요청 파라미터에 인터셉터 조건이 있다면 그러니까 얘는 리퀘스트 전체를 필터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요청 파라미터에 따라서 처리하냐 말하냐가 바뀌거든요. 인터셉터는 네. 요 두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 요 아,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우선 이 스프링을 저랑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인터셉터 부분은 아직 모르셔도 돼요. 이 필터 부분은 아마 JSP가 이제 웹을 처리하는 방식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필터가 나왔던 거고 인터셉터는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아직 공부 잘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필터는 어 정제를 한다. 정제를 어떤 정제를 하나요? 요건가요, 정제가? 네. 활용 용도가 저는 이런 걸 한다고 음. 생각했어요. 네네. 잠깐만요. 이거를 전환을 해서 가독성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정제하는 역할. 그래서 정제를 뭘 하냐? 로그인 할 때 이런 그 로그인 처리를 정제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암호화를 복호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죠. 지금 2차 비밀번호 이 OTP 같은 게 이제 암호화되게 오는데 이 필터에서 복호화해서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로그인 요청이 왔는지 확인한다. 있을 수 네. 있고 이제 해커가 이제 공격할 때가 있어요. 무슨 공격을 하냐면 좀 틀어놨으니까 잠깐만 참고하겠습니다. 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는 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네. 들어봤어요. 요건 이제 보안적인 면인데, 어, 우리 백단에서는 데이터 보호가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프라이베이트하게, 우리가 접근 제어자도 막 이렇게 프라이베이트하거나 프로텍트를 개발하잖아요. 자바에서. 네. 이걸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조작해가지고, 우리 비즈니스 유저, 그러니까 우리의 고객이죠. 고객의 데이터를 타 회사나 아니면 이런 해커들한테 해킹을 당하면 우리가 금전적으로 회사에서 손해를 입어요. 네. 얘는 무슨 공격이냐면 여기 딱 나와 있네요. 해커가 스크립트를 포스팅해요. 이 스크립트를 포스팅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웹서버 요청에 바디에다가 자바스크립트 실행 코드를 넣어놔요. 그래서 타 제3자 유저한테 야 지금 내가 여기 뭐 이벤트를 한다. 이 URL 통해 가지고 요 요청하면 된다. 그러면 얘가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이 요청할 때 이 게시글 포스팅에 대한 내용을 클릭할 때 이 사람의 그 신상 정보가
실제 이 스크립트 포스팅한 거에 실행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다시 넘겨가요. 요청이. 그러니까 데이터가 빠져나가는 거죠. 유저에. 네. 이게 지금 우리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에서 서버를 서비스를 요청할 때 타 그 고객 이용자의 유저 데이터가 이 해커의 공격으로 인해서 해커한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막아주는 곳이 필터거든요. 네. 네. 하여튼 이 SX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을 어떻게 막냐라고 이제 보통 필터에서는 이제 말을 하는데, 이 방어를 어떻게 하는지는 잠시만요. 음, 이렇게 확인하겠죠. 요청 왔을 때 이런 악의적인 우리 코드가 아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갑자기 임의로 넘어왔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좀, 그러니까 보통 같은 요청은 자 이래서 저희가 우리 그때 HTTP 어 요청 예시 리퀘스트 이런 거 저랑 말한 적 있었나요? 없었죠. 없는 것 같아요. 네, 와 맞네요. 진짜 웹을 아예 거의 처음 하고 지금 이제 마무리한 단계라서 혹시 저랑 포스트맨 까신 적 아, 네. 있으세요? 네, 네, 깔려 있어요. 요건 있네요. 네, 자, 보여드릴게요. 아마 저런 것들이 이제 부가 설명을 하기에 어려울 수 있어서 과외를 받는 거기도 하거든요. 자, 보시면 보통의 HTTP 요청은 이렇게 넘어가요. 나는 펄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이 도메인 네임 네이버.com을 요청하는데 HTTP 헤더에는 나는 지금 제이슨 형태로 요청할게. 네이버 백엔드 서버야. 내가 제이슨 데이터니까 너는 다른 타입은 보지 말고 내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해석해줘라는 말이거든요. 이 헤더는. 네. 그리고 내가 지금 로그인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내 상태값 최근에 본 값들을 쿠키에다가 잘 포장해가지고 너한테 요청할게. 내 쿠키에 있는 데이터를 잘 해석해가지고 너가 로그인 했었으면 최근에 로그인했는지 확인도 해주고 최근에 본 게시글이나 이런 둘러보기 했던 것들도 있으면은 내가 다음 요청을 할 때도 그걸 참고해서 같이 데이터를 한 번에 넘겨줘라는 의미예요. 네. 그리고 데이터가 나는 내 유저 아이 이거는 제가 임의로 만든 것 같네요. 내 패스워드는 1, 2, 3이야. 이거 가지고 내가 요청했었던 인증이나 권한 같은 게 있었다고 하면은 그대로 다음 페이지에서도 유효하게 만들어줘라는 뜻인데 이런 거죠. 이 데이터 안에 이 바디 안에 지금 아, 네, 이 데이터 안에 갑자기 자바스크립트 실행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실행 코드라는 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반 유저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백단에서 코드로 어떻게 네. 하냐면 어 이게 이건가? 잠시만요. 보시면 얘는 바디고 바디 안에 스크립트가 있어요. 헤더 있겠죠, 스크립트. 스크립트가 헤더 안에 있고 얘가 좀 코드를 잘 짜는 코드라 아마 요청 코드 같은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음, 이런 거 들어가 볼게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거든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소스에서 어, 네, 코드 쿼리 뭐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런 코드들이 있어요. 이런 코드들이 갑자기 바디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백단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거를 어디에 넣느냐면 요청할 때 여기 넣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이렇게 지금 의미 없는 코드지만 이게 의미 있게 이상 해커는 이렇게 개발하는 거죠. 갑자기 데이터가 도메인 네임은 자기 해커의 내가 그 탈취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바꿔놓고 대상을 그리고 요청에는 이 사람의 코드를 아마 프론트 코드는 볼 수 있어서 프론트에서 이 사람의 요청 그 로그인 정보는 요 파라미터에 담겨 있겠네. 그래서 갑자기 또 재사용하는 거죠. 유저의 뭐 아이디. 그래서 요 받아가지고 요 요청 온 메서드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샌드를 하는데 샌드 투 샌드 해커 사이트 해커 사이트 그리고 요 유저 아이디를 넘겨가지고 샌드하게끔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하는 거죠. 그리고 클릭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 클릭을 어, 이 크로스 사이트라는 거, 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라는 건 기존에는
네이버라고 할게요. 네이버에 백단한테만 DB 요청을 하는데 네이버 백단한테도 요청도 하면서 우리 해커 사이트의 DB에도 요청하게끔 하는 행위이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한 예시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느낌이에요. 데이터 안에 스크립트를 넣어가지고 샌드 해커 사이트로 해가지고 해커 엔드포인트에다가도 데이터를 보여주게끔 하는 행위를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바스크립트 실행 코드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실제 개발 코드가 넘어온다 했을 때 이 필터에서 이런 조건들을 미리 달아놓은 다음에 야, 너가 지금 일반 유저가 아닌 해커네. 해커 요청이네. 너 바로 그냥 두이 필터에서 너 지금 악의적인 요청으로 판단해서 너는 리스폰스 지금 에러라고 바로 줄게. 라는 행위를 필터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얘기가 되시나요? 이해가? 네. 네. 좀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인터셉터는 아직 보시지 마시고, 음, 필터를 잘 하셨습니다. 이 구현이나 이런 응용은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개념 네. 위주로만 하라고 했죠. 네. 서블리 콘텍스트 리스너는 어떤 개체인가요? 이런? 음, 아이고, 죄송해요. 네. 한번 글이나 말로 설명해 주세요. 어플리케이션 전체의 이닛과 디스트로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클래스 단위의 이닛 그 생성될 때 그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됐을 때 서블리 컨테스트 리스너가 있으면은 네. 해당 사항을 먼저 실행을 한다? 였던 것 같아요. 음, 전처리 프로그램, 네. 아니 전처리 네, 클래스? 맞아요. 리스너. 리스너가 뭐냐면, 유저의 응답을 계속 기다렸다가 왔을 때 이벤트를 발생하는 녀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카페 알바생 중에 카운터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되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선 대기를 하잖아요. 우리 네,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근데 알바생이 카운터에 있지만 유저가 왔을 때는 아무 요청이 없다가 유저가 아니라 이제 고객이 왔을 때 이제 고객이 커피 주문을 하면 그때 리스너가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주방에다가 야 지금 빙수 한 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네. 어 이게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페 그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어, 주문기 앞에 있는 키오스크, 키오스크 알바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웹을 처리할 때. 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니까 디스토리는 얘는 이제 닫는 거죠. 카페를 영업시간이 됐으면 닫는 거고 이닛은 준비를 해서 실제 주문받을 준비만 한 거예요. 실제 객체는 서블릿이 처리하는 거고 얘는 실제 서블릿은 이제 키오스크 알바생이 아니라 주방 알바생이에요. 처리하는 단위잖아요. 이 알바생도 주문을 한 건씩 처리하니까 네, 데이터를 가공해가지고 필요하면 DB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냉장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럽이 필요하면 시럽을 넣어주고 어, 뭐 휘핑크림이 필요하면 휘핑크림을 넣어주잖아요. 이런 네, 것처럼 그 아까 그 데이터 액세스 여기 MVC 할 때 여기 모델에서 이 모델 객체에서 막 이거저거 초과해가지고 요구사항에 맞게끔 전달해주는 것처럼 이 주방 알바생도 막 막 커피에 뭐 샷을 추가해주세요. 아니면 뭐 휘핑 추가해주세요. 아니면 뭐 자바칩 추가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뒤에서 처리해주는 겁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네, 마세요. 요 내용은 스킵할게요. 지금은. 왜냐면 저희가 JSP로 실제 토익 프로젝트를 진행해가지고 취업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웹에 대한 이제 처리 방식을 대략적으로 아셨어요. 이 구조도 아셨고, 서블릿은 무엇이고, 필터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세션과 쿠키도 아셨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HTML과 CSS도 간략하게 아셨어요. 그것까지가 목표였어요. 이 책에. 네, 그래서 아, 이 JSP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아, 있으신가요? JSP 책 관련해서? 내가 이 부분 공부했는데 실행되는 그 소스 코드 제외하고 이론적으로 궁금한 이외 뭐라고 하죠?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셔도 될 것 같네요. 어, 지금 생각나는 거는 사실 20장 때 궁금했던 게 이게 어플리케이션 할 때 제일 먼저 실행되는 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은 그 게임 엔진 C++에서도 그 이닛 업데이트 뭐 딜리트였나? 디스토리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그 뭐였지? 그 메인 클래스에 있는 이닛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이게? 아, 서블리 콘텐츠 리스너가요? 네. 음, 이거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간단하진 않아서 정리한 거 같이 보면서 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자, 어떻게 보면 JSP도 톰캣 기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요로가 생각하시면 돼요. 자, 톰캣에서 대시를 처리하는데 순서는 톰캣이 보통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해요. 톰캣을. 같은 네. 말입니다. 용어가. 웹.xml 읽어가지고 클래스 로더 리스너. 어, 클래스 얘는 이제 서블리 콘텍스트 리스너랑 다른 녀석이에요. 얘는 실제 컴파일을 한 녀석을 링킹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링킹이 뭐냐면 혹시 링킹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니요, 링크 잘, 과정. 네. 링크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런타임 에어리어에 데이터가 데이터가 있잖아요. 우리 힙 그 T 메모리 구조 기억나시죠? 힙 스택 코드였던 것 같은데 코드가 맞나? 맞을 거예요. 스태틱, 아 스틱이었나요? 네, 네. 스틱. 아 코드는 C++에서 코드라고 자바에선 스태틱이라 합니다. 네. 아, 링킹 과정이 뭐냐면 이 힙과 스택 메모리들을 어 힙에 실제 어떤 주소에 있는지 스택에 올리는 과정이 링킹이에요. 데이터를 보통 주소로 판단하잖아요. 네. 키 가지고 밸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힙에 바로 안 올리고 힙에 어디에 올릴 건데 그 전에 사전 작업으로 스택에 미리 다 올려놓을게. 왜냐면 이 스택이 힙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걸 링킹이라고 하거든요. 데이터 링킹 과정. 자, 이 용어는 자바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컴퓨터 사이언스 용어에서 다 쓰는 용어라서 한 번 더 제가 검색을 한 겁니다. 링킹. 네. 너무 많네. 있다. 아이고. 찾았는데 엔터를 눌러버렸습니다. 어, 방금 아래 네. 그 링, 그림 일단, 있던 것 같아요. 네. 아래 있었나요? 네. 링킹 과정. 네, 방금 이거, 네, 여기네요. 네. 자, 링킹 과정이 뭐냐면, 이 소스 파일 가지고, 자, 이제 컴파일 하기 전에, 얘가 실행되기 전에 링킹을 통해서 우리 JVM의 메모리에 올리는데, 객체를 생성할 때는 뮤를 하면은 힙에 올라지고, 스택에 이미 변수들을 다 이게 준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주방에서 하루에 얼마나 유저가 와서 우리 음식을 준비해야 될지 알잖아요. 네. 그런 포장지 같은 걸 다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링커는. 어, 그게 이제 스택 변수를 다 미리미리 다 만들어 놓고 이제 힙에다가 올리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소스 컴파일들을 보면서 음.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부분은 이제 아, 전공자가 아니면 한 번에 이야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힙에 연관되는 힙에 연관될 변수들을 미리 세팅해 놓는다. 실행할 때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네. 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네. 이 링킹 왜 나왔죠? 링킹 왜 나왔지? 그 클래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로더 리스너는 링킹 과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제 서블리 콘테스트를, 어, 얘가 이벤트를 받으면, 와스가 콘텍스트 이니셜라이저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 서블리 콘테스트 리스너가 실행되는 기반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아마 이것도 제가 1번부터 9번까지 있지만, 더 부가적으로 세세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콘테스트 리스너라는 게 지금 클래스 로더 리스너로 제가 퉁쳤어요, 사실은. 퉁치면 안 되고, 콘테스트 리스너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이제 얘도 이제 이벤트를 발생할 준비를 한 거예요. 이 메서드 안에 얘가 들어가거든요. 네. 추상화 돼서 그래요. 이 콘테스트 이니셜라이저 안에 서블리 콘테스트 리스너가 실행되게끔 만들어 놓은 준비를 해요. 이 메서드 안에서. 네. 그래서 얘의 역할은 이제 클래스 로더 리스너가 이벤트를 받기 준비를 한 것처럼
이 서블릿도 이제 이벤트 준비를 받기 위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 보면 서블릿의 링킹 과정을 하는 거죠. 얘는 네, 서블릿의 링킹 과정은 어, 우리가 아까 필터라든지 아니면 웹을 처리하기 위한 웹 XML 이 웹 XML에 있는 정보들을 유저가 요청이 오기 전에 웹에 대한 요청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 사전 준비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게 답니다. 그 클래스 로더 리스너는 힙에다가 미리 준비를 하는 거고 그 JVM에서 클래스 로더는 스택에 하는 거니까 다른 건가요, 그러면? 음, JVM 클래스 로더 리스너와 톰캣 클래스 로더 리스너는 어떻게 다르냐가 질문이죠.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 건지 그것만 좀 아, 궁금해가지고. 같은 개념이에요. 아, 결국엔 얘도 자바로 개발하잖아요. 이 그냥 톰캣도. 어떤 메모리에 준비를 하는지 그 차이인 건가요? 어, 메모리 같죠? 클래스 로더 리스너랑 클래스 로더 리스너 하나예요. JVM을 통해서 톰캣을 가는 거니까 아, 자바에서 클래스 로더 리스너랑 지금 여기서 클래스 로더 리스너 같은데 근데 톰캣이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우린 자바 어플리케이션만 있을 때는 자바는 말 그대로 어플리케이션이라서 웹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웹에 대한 요청이 안 오겠죠. 웹에 대한 요청은 보통 HTTP로 오고 근데 자바의 그냥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이벤트 뭐 CMD 창에 엔터를 친다든지 아니면 마우스를 클릭한다든지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요청을 처리하는 거고 톰, 이 웹, 톰캣에 연동되어 있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은 웹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변수. 그러니까 이 클래스 로더로 있으면 똑같아요. 결국엔 스택에 미리 요청이 오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한다. 하지만 이 메타데이터가 다른 거죠. 음, 처리하는 도메인이 다르니까.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네. 근데 그렇게 깊게 방금처럼 질문 계속 해주시면 깊게 파보고 계시면 이 웹에 대한 데이터의 처리 깊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파고 들어가세요.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걸 시킬 거예요, 아마. 이 1번부터 제가 9번 썼지만 더 상세하게 쓸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면접에서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원하시는 회사를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어필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또 나와요. 이 카테고리 잠깐 볼까요?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이게 책이 다르다고 해서 아예 딴 거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웹에 대한 거를 그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계속 발전하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왜 카테고리가 제대로 안 나와 있지? 잠시만요. 아, 1권을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이건 2권인데? 1권. 방금 서블릿 컨텍스트였죠? 서블릿이라고 지금 나오려나? 서블릿. 서비스가 아니라 서블릿. 음. 근데 이 책 어딘가 나오는데 제가 그때 나올 때 다시 한번 저번에 말했던 거 이어서 말할게요. 아, 확장해서. 네. 네. 그래서 제이스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질문이었구나. 마무리할 때. 네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 또 해주세요. 네. 지금 따로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이스필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1장을 이어서 나가볼게요. 네, 아마 저번 시간에 제가 이 스프링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프레임워크를 써야 된다. 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어, 조금 더 부가 설명드리면 객체 지향 원칙과 원칙 특징들이 있죠. 원칙 어, 5원칙 4특징이에요, 정확히. 5원칙 4특징. 네, 그다음에 플러스 디자인 패턴 여러 가지 있죠. 생성자 관점, 어, 그다음에 행위자 관점. 그다음 하나는 기억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구조 패턴이구나. 생성, 구조, 생성, 구조, 행위. 구조네요, 구조. 구조자 패턴. 이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디자인 패턴들 중에. 네, 근데 이 세 가지 패턴을 어 인터페이스를 뺐다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페이스 뺐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강제화하겠다. 강제화하여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위 특징들을 어, 어느 정도 이상이라 하는 이유는 사실은 프레임워크를 써도 개발자가 마음만 먹으면 다 무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초기 단계의 아키텍처는 어느 정도 이상 강제화하여 이 네 가지를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 가지죠. 근데 지금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니까 12가지를 할게요. 어느 정도 이상 12가지를 지키게 하자. 이런 의미였어요. 이 프레임워크를 쓰는 이유가. 저번 네, 시간에는 실제 생산성 면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고, 개발 생산성 플러스 요거예요, 사실은. 네. 이래서 아, 프레임워크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되게 추상화해서 말한 거예요. 이건 이제 아실 것 같고, 디자인 패턴은 아마 깊게 공부 안 해서 아마 옵저버 패턴이 아니었죠. 그 싱글톤. 어댑터랑, 어댑터랑 싱글톤 맞죠. 네, 어댑터와 싱글톤 같은 경우에만 지금 이해가 되셔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아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프레임워크를 쓴 이유는 요 두 가지예요. 네, 요거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어, 네,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같이 나가보겠습니다, 진도를. 네. 어, 오브젝트는 뭐였죠? 오브젝트, 오브젝트란 잠깐만요. 질문을 써놓고 의존성이랑도 같이 의존성이랑 네, 이두 가지를 이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책 1장에서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음, 네. 오브젝트는 그냥 객체라고 딱 생각해요. 이거는, 맞아요. 자바에서 오브젝트는 최상위 객체죠. 네, 자바에서는 최상위 객체. 최상위 부모라서 모든 객체들은 다 오브젝트를 상속받겠죠. 네, 그래선 최상위 아이고, 이게 영어가 잘 안 바뀌네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선 최상위 객체. 네. 그쵸, 객체죠. 네. 그리고 의존성이 무엇일까요? 의존 관계가 이제 나올 때는 의존성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정적으로 할당하는 생, 어, 아, 그, 그러니까 자바 같은 경우에는 new 키워드를 통해 생성하면서 A가 B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의존성이. 음, 맞지요. 어, A가 B에 의존하면은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음, A가 B에 의존한다. 아이고, 이때 이 상황에서 음, 장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 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단점이란 이때 단점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정적으로 만들었다는 기준으로 만약에 코드가 수정이 필요한데 A가 B에서 A가 C로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은 코드를 전부 수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전부 하나하나 다 해야 되니까 분리를 안 하면 그- 그래서 유지 보수가 좀 불리하다? 음, 했던 것 같아요. 네. 건우님 제가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 시간 숙제를 잠깐만 생각해 봤는데 그 디자인 네, 패턴 책 혹시 스프링 개구리 책이라고 하죠. 기체지향 원리 어, 패턴. 요 네. 그때 얼마나 읽었었죠? 제가 아마 숙제를 내어 드리다가 맞는 느낌이었는데. 네, 그 디자인 패턴 딱 넘어가면서 네. 그때부터 그냥, 맞아요. 이걸 왜 지금 언급하냐면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 디자인 패턴부터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를 먼저 숙제를 내어드려야겠네요. 이거 제가 좀 어, 순, 그 뭐냐.
진행 순서를 조금 까먹었습니다. 지금 배우면 됩니다. 네. 그때 여기서부터 안 읽었었나요? 여기서부터? 6장부터? 어, 6장을 읽어오라고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읽었는데 지금은 좀 까먹었어요. 수업을 안 나갔었죠? 정확히. 네. 그쵸. 그 다음, 이미 생각해보니까 패턴도 정리하셨던 것 같은데, 개발 블로그에.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아니요. 디자인 패턴은 정리 안 하고, 여기까지만 했었나요? 네. 말씀 없으시길래 따로 해야 아, 되나 생각만 했었어요. 그때는 아마 반대로 여기가 너무 진도가 빨라가지고 제가 스킵했던 것 같고, 이제는 여기를 읽어야 되거든요. 이, 네. 개구리 책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숙제를 미리 내어드릴게요. 네. 개구리 책 6장을 읽어보세요, 그냥. 네, 이거 네. 읽고 설명할 정도로 이해해오기. 왜냐면 요 내용들 가지고 이제 프레임워크에서는 이렇게 재사용했습니다. 강제했습니다를 깨닫기 위해서 이 패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 네, 아마 어댑트 패턴과 프록시는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부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팩토리나 템플릿 메서드, 전략 패턴, 콜백 패턴 여기 다 나오거든요. 스프링에서 네. 요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해해 오시면 되겠네요. 네 가지. 네. 네. 아이고 그리고 토비 스프링은 좀 이따가 1장 다 나가고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존성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의존성이란 어 의존한다. 단점은 코드 수정이 필요할 때 A가 B, A가 C일 때 전부 수정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분리를 안 해주면 불리하다. 맞네요. 잘 아시네요. 그때 그러면 이제 이 초난감 DAU라는 게 사실 방금 이 말씀 주신 거 똑같아요. 모든 걸 다 수정해야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DAU 네. 객체를. 네. 그럼 이 책에서는 어떻게 저 의존성의 그 영향도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게라는 말보다는 의존성의 의존성이 없는 코드를 만든 거죠. 의존성이 없게끔 조치를 취했나요? 1장에서.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 주시면 되겠네요. 네. 스프링 이전에서는, 음, 그, 일단은 공통된 그 그러니까 행위들을 하나의 메서드로 묶어서 사용하며 해당 메서드를, 클래스, 클래스의 메서드로 묶어서 사용하며 클래스에서 파라미터를 생성할 때 파라미터를 받아와 공적으로 할당할 수 있게 바꿈, 어, 네. 바꾼 것 같아요. 이게 템플릿 메서드 패턴 플러스 해가지고 했던 것 같고, 네. 스프링 이후에는 그 IOC 컨테이너를 통해 공적으로 할당을 할 수 있게 변경했던 것 같아요. 네. 음. 잠시만요. 스프링 이전에는 하나 공통된 것들을 클래스를 묶어서 할당한다. 근데 갑자기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많았네요. 여기서 템플릿 메소드 패턴이 왜 나왔죠? 이게 읽었을 때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섞어서 했었는데, 네. 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했냐면 A에서 B랑 A에서 C를 둘 다 해야 음. 되는 네. 경우가 딱 이게 예시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스프링은 얘가 해준다. 그럼 IOC 컨테이너와 템플릿 메소드 패턴의 차이는 뭐가 있나요? 네, 요거랑 요거의 차이. vs 아이고, 영어가 안 돼서 vs입니다 저거. 네. 네. 어, 시- 그, 한 번에 이해했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동일성이냐, 동등성이냐. 음, 그러니까 이거 비교 연산자가 true냐, equal이 true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싱글턴 내지 스토리를 사용하는 기준으로 그 공통된 클래스의 객체는 하나의 주소를 공유하고 템플릿 메서드를 통한 그러니까 스프링을 안 하면 이게 그 주소가 각각
달랐던 것 같아요. 음, 네. 어, 우선 질문 자체가 의존성을 어떻게 없앴냐였거든요. 네. 어, 그래서 사실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통해서 없앴다. 이전에는. 어, 그리고 맞나요? 그렇게 의도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어, 이렇게 템플릿 메서드를 해서 없앴다는 것보다는 그냥 그 하나의 클래스에서 생성자에서 파라미터를 받아와서 동적으로 할당할 수 있게 그 위에 줄인 것 같아요. 조치는. 맞아요. 그 위에 줄을 제가 알고 있어서 템플릿 메서드 패턴으로 없앴다는 거를 그 용어를 짧게 말한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아, 네네. 그리고 이후에는 IOC 컨테이너를 통해서 없앴다. 맞나요? 네, 그런 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개 차이를 물어봤더니 두 개 차이는 이퀄로 처리하냐? 그러니까 주소로 하냐, 값을 비교하냐. 근데 이게 갑자기 왜 나왔죠?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요 두 개 차이가 왜 이 동등성과 동일성이 왜 나오죠? 요거는 약간 지금 멀티스레드에서 주로 하는 내용들인데 요건 멀티스레드를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책에서 읽었었을 때는 IOC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렇게 동적으로 그냥 파라미터 받아가지고 활동하면 되지 않냐라고 했었는데 그 책에서 답변이 네네. 그 객체 주소를 공유한다고 했었어요. 그 IOC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아, 네, 네네. 뭔지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요 두 가지를 비교한 이유는 사실은 요거를 물어본 게 아니고 요것도 대판이 될 수 있는데 너무 부가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IOC 컨테이너를 물어봤던 건 아니고요. IOC 컨테이너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관심사를 분류하잖아요. 네, 관심사 분류 어떻게 관심사 분류하냐? 관심사에서도 이제 잠깐만요. 가독성을 위해서 어, 왜 안 보이지? 여기 있다. 관심사 분리인데 첫 번째는 커넥션 분리,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 분리, 그 다음에 리소스 반납 분리. 이 DAO 객체라는 게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인데 이 DAO라는 거를 어, 스프링에서는 어떻게 생성하냐면 그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시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저는 이제 마이바티스라는 걸 써서 매퍼로 썼는데 얘도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DAO라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네, 얘는 그러니까 얘가 아니죠. 잠시만요. 매퍼를 치 들어가서 네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개발하거든요. 네, 얘가 DAO의 형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AO는 되게 추상화된 내용이고 JPA를 쓰면 엔티티가 되고 DAO를 쓰면 매퍼가 되고 마이바티스 쓰면 매퍼가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스프링을 쓰면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엔티티, DAO의 형태예요. 네, 뭐 이걸 네 엔티티 아니 영어 한번 봐야 되는데 엔티티 그다음에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이 DAO 객체를 어떻게 분리하냐? 스프링은 커넥션 분리, 비즈니스 분리, 리소스 분리예요. 커넥션을 말 그대로 DB와 통신을 맺기 위한 객체를 생성해서 그 DB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같이 쿼리 스트링에 넣어가지고 쿼리 스트링이 아니라 커넥션 스트링이죠. 커넥션 스트링에 넣어서 객체를 맺는 거예요. TCP를 따지면은 우리가 액셉트 상태에서 실제 커넥션 요청을 보내는 샌드까지 TCP 통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커넥션을 맺으면 실제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거는 쿼리를 날리는 거예요.
MySQL 같은 경우에는 뭐 셀렉트 쿼리 아시죠? 셀렉트 프롬 절 where 해가지고 네. 아시나요 혹시 SQL문? MySQL 그 JSP 어 책 읽을 때 잠깐 나왔어요. 맞아요. 뭐 셀렉트 유저 SQL이란 예시를 코드는 셀렉트 뭐 별 해가지고 from 유저 테이블에서 다 가져오겠다 정보를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는 부분이에요. 이 로직은 네. 리소스 반납하는 거는 이 위에서 받았던 어, 커넥션 커넥션 스트링이 뭐냐면 이것도 예시로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코드를 열었으니까 여기서 src 다시 가서 리소스 부분 아니 여기가 아니네. 네, 이 커넥션 스트링이거든요. 네. 네, 요걸로 이제 객체를 생성했던 부분들을 여기서 반납을 해요. 반납이란 거는 뭐 클로즈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실제 힙에서 잠깐 제거하는 거죠. 내가 지금 안 쓸게 이제 쓸 만큼 썼으니까 메모리 다시 해제해주고 다음 요청이 오면 그 메모리 빈 거에다가 너가 다시 재사용해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분리한 거예요, 사실은. 스프링 이전에는 뭐 이렇게 뭐 이 템플 메서드를 패턴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지 제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했지만 이 뒤에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클래스에서 했다면 이 DAO 객체에서는 이 세 가지 매퍼나 엔티티랑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스프링에서는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요청하는 부분의 메서드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IOC라는 개념이 나와요. 네. IOC. IOC가 무엇인가요? IOC까지만 나가겠습니다. 네. IOC가 아직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IOC란 한글이 또 안 써지네 이거 됐다. 네. 네, 네, 음, 이해를 안 쓰고 네. 아이고라. 네. IOC가 그 스프링에서 그 빈 객체들을 생성하고 제어하는 논리적인 개념? 이렇게 생각해요. 스프링에서 빈 위치들을 생성하고 제어하는 논리적인 개념. 어, 맞거든요. 네. 제어하고 그러면 이 IOC라는 개념이 네.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전이랑 뭐가 다를까요? 프레임 사용하기 전과 IOC가 있을 때랑 IOC가 있을 때랑 다른 점은? 이게 질문입니다. 아이고. 아, 네. 프레임워크 기준으로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해당 컨테이너를 통해 그 동적으로 생성을 하고 어, 역할을 흐름을 제어한다?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생성자의 파라미터를 해서 독적으로 할당하는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그 처리를 생성 및 제어를 하는 컨테이너를 생성하며 거기서 프레임워크가 어플리케이션 대신에 음, 네. 제어해준다? 네, 이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요 말을 듣고 싶었어요. 네, 어,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래서 사실 이거의 영어가 인벌전 오브 컨트롤러라고 해서 제어의 역전. 지금 이게 영어로 인벌전 오브 컨트롤러의 약자거든요, IOC가. 네.
인 인버전 오브 컨트롤러. 지금 이거예요. 지금 말씀해주신 바뀌었다. 역전됐다. 원래는 K 개발자 개발하던 걸 프레임워크가 대체해준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거를 물어봤던 겁니다. 네, 답변 잘 해주셨네요. 여기서 이제 IOC의 내용들 중에서 알아야 될 것들이 이제 싱글턴 레지스트리라든지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그다음에 싱글턴 레지스트리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DI 나가면 되거든요. 네. 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요 숙제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있잖아요. 목요일이죠. 네, 이 장이 근데 좀 빡세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저희가 이것도 내어드려서. 네, 그치만 이 장은 확실히 읽어오시고, 네. 그리고 3장을 나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3장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간이 된다면? 네. 네, 남으면 한번 네. 3장까지는 네. 해볼게요. 된다면 3장도 읽어오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피드백 들 테니까 피드백 요청, 그러니까 진짜 저한테 전달해 주신 요청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면 그것도 수정해 주세요. 네, 블로그 피드백 수정 반영 네까지. 그러면 네, 숙제가 꼭 3개 있는 거네요. 1번 숙제, 2번 숙제, 3번 숙제입니다. 네. 네. 혹시 수업은 여기까지고, 네, 수업에 대한 질문이나 아무 질문 다 좋습니다. 질문 좀 받겠습니다. 어, 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그 스프링의 삼각형 구조라고, 네, 여러 IOC, EI, 네, 이렇게 하나, 그리고 PSA, 네. 그리고 AOP, 이렇게 세 개였는데, 또 어디서는 PSA를 제외하고, 호조. 네, 네, IOC, DI, AOP,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었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겁니다. 이거 위에 거고, 네, 얘를 기반한 언어가 포조입니다. 네, 네. 요거예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서비스 추상화 같은 경우에 좀 네. 내용이 좀 아, 많이 네, 그, 얘는 개념이에요. 얘는 다 실제적인 코드고요. 네, 얘는 개념이라서. 근데 이 개념을 바탕으로 얘를 만든 거예요. 이 개념이 네, 뭐냐면, 그러니까 추상화를 잘하자요, 한마디로. 추상화라는 거는 우리 객체 지향 그 공부할 때 부모 추상화. 우리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브젝트 클래스. 오브젝트 클래스에는 클론과 어, 이퀄과 그다음에 투스트링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게 추상화 해놨기 때문에 모든 객체에서 꼭 필요한 것만 추상화를 해놔야만 그렇게 필요한 것들 객체만 바로 오브젝트 점 해가지고 필요한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는데 추상화를 잘못하면 불필요한 메서드들이 쭉 나오겠죠. 네, 그래서 스프링 삼각형에서 PSA가 나온 이유는 AOP와 IOCTI는 이 추상화를 잘하는 거를 바탕으로 개발했다라고 어,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만 아시면 되는데. 네. 근데 또 내용에서 보면은 그 서비스 추상화라고 그 암호화 같은 거를 위해서 그 XML 같은 거를 어노테이션을 아, 통해 제어한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어느 게, 네, XML 방식과 어노테이션 방식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똑같아요. 동작은 똑같지만 추상화를 잘 해놨기 때문에 갈아 끼우기만 하면 동작은 똑같이 한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PS를 잘 해놨기 때문에 실행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다. 그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것만 그냥 이해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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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네. 네, 그거 빼면은 따로는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요 세 가지 요거는 제가 오늘 중으로 드릴 테니까 요거 해주시면 되고 또 네. 요거 또 1번, 2번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것들은 그 뭐냐 플로우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객님.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